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피를 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7년처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어 총리 취임 1년 만에 물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발효한 것과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단 일본 정부는 강제 매각 시 보복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시 맞대응하겠으며 모든 카드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현지 언론에서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금융제재,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대립을 부추기는 언동을 자제하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복한답시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지난해 수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의 외교부에서는 묵직한 한방으로 일본의 길을 눌러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체크. 드디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패소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세운 한일 합작회사 P&R 주식 8만 1075주에 대한 채권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구체적인 정부 대응을 밝히는 것은 보류하겠다면서도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역시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흐름상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우익 성향 상케이신문과 보수 성향 니혼게이자 신문의 반응이 눈길을 끄는데요. 상케이신문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명령을 시행할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의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용공 문제 현금화하면 즉시 제재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은 원래 응할 필요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 명령 자체가 역사를 왜곡해 한일 양국 간 협정을 무시하는 폭거다,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케이신문은 현금화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이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일본 정부는 엄격한 대안 제재를 즉시 단행하라며 한국이 사죄할 때까지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니혼게이자의 신문 또한 전 징용 공발 연쇄를 멈춰라 라는 사설에서 일본 기업이 실제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 현금화가 현실성을 띠게 됐다며 판결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낭비돼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이 수출 관리를 간략화하는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 왕래 재개를 위해 한국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으나 강제징용과 수출관리 문제가 양국 간 가시가 되어 박혀있는 한 본격적인 교류 재개는 어렵다. 한일 기업 활동 및 인적 교류와 함께 지역 안전 보장이 흔들릴 위험을 양 정부는 직시해 대립의 연세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측도 대립을 부추기는 언동을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인 해결을 모색해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들조차 사설에 실린 주장이 상반될 정도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향후 어떤 보복 조치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일단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제철은 시간 끌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교도통신과 NHK에서는 일본 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은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R 주식 8만 1075주입니다. 하지만 일본 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 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주간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피를 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총리는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어 총리 취임 1년 만에 물러난 적이 있으며 2012년 다시 총리가 된 뒤에도 건강 문제가 제기됐으나 신약 덕분에 완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아베 신조의 토열 보도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만 피를 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열 자체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토열을 한 것이 먹어서 응원하자던 후쿠시마 방사능 농수산물의 영향인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궤양성 대장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는 2달 넘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18일 국회 폐회 이후 잡힌 공식 기자회견도 회피했습니다. 일본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이 이루어져 팬데믹 상황에 직면했고 야당은 아베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 지지율도 30% 중반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배상하라며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채권 압류 명령 효력까지 발생하게 되니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믿고 있는 한방은 일본 도쿄올림픽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개최할 수만 있다면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동안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투자금들은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토열을 계기로 아베 신조는 건강 악화 문제를 빌미삼아 스스로 일본 총리 자리에서 물러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갈 때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물은 구경이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의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런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지소미아는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 측에 통보해야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시행하게 된다면 일본 내 안보 비판 여론으로부터 버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참 인생 얄궂어요. 그래도 한 국가의 정상인데 올림픽이다, 개헌이다, 돈이랑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결국 한국 때리겠다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건강마저 악화돼서 토열이나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돈이고 권력이고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다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귀, 영화, 학식, 미덕, 명예, 사랑도 건강이 없으면 퇴색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노동으로부터 생기며 만족은 건강으로부터 생깁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도 경약한 지식인보다 행복한 법입니다. 건강의 고마움은 알아보아야 절실히 느낍니다. 늘 명랑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절제하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건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대체로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법입니다. 물론 평생 건강하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을 3가지 정도는 매일 의식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건강에 대해 집착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 살도 찌고 건강이 악화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헬스장 가기는 좀 그렇고 집에서라도 홈트레이닝으로 건강을 지키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